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움직임이 영 신통치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나 또 FOMC 회의 등 이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우리 증시의 경계 심리가 상당히 높아진 듯한 분위기인데요.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약주들, 의약품 관련주들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중국 내에서 이 감기약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 제약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더해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해열제, 항생제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주들 또 한 번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약품 지금 6%대 거의 7%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신풍제약 4%대 강세입니다. 유한양행도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의약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붉은세에 띄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운수장비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새로 쓴 모습인데요. 지금 현재도 2%대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아는 4%대, 현대모비스는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노사가 2차 합의안을 새롭게 마련한 현대중공업, 앞서 1차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해서 부결된 바 있는데요. 오늘 현대중공업 3%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운수장비 업종 내에서 이렇게 종목별로 엇갈린 움직임 나오고 있는 반면에 IT 부품 관련주들 역시 좀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IT 대형주들은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동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IT 부품주들은 지금 하락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T큐브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 중인데요. 오늘은 11%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대주전자재료 역시 4월 연속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3%대 약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지금 상승하려는 힘, 하락하려는 힘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마감인반 60분의 승부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 업종 알아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극과 극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도 좀 훈훈한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오늘 시장은 다소 좀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하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업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등락률 모두 오후 2시 반 기준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모처럼 오늘 좀 장중에 힘이 실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1%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료 정밀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지금 의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의료 정밀 2%대 강세입니다. 보험 관련주들도 이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소폭의 오름세 챙기고 있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업종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장 약세 업종 확인해 보겠습니다. 패션과 의료 관련주들 지금 1%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일 좀 너무 달렸었죠.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3%대 하락세가 잡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신 서비스 또 통신 장비주들 역시나 좀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 보여주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후퇴하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 관련주들 2%대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 업종 또 약세 업종 먼저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G7도 성명서를 통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가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과연 얼마만큼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꼭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향후에 추가 상승 동력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 걸까요? 네, 일단 크게 테마로 잡아서 우크라이나 재건이고요. 원래 더 이게 좀 굵직하게 보면 건설기계 업종이거든요. 근데 건설기계 업종 우크라이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중동의 네옴시티 건설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좁게 우크라이나 재건만 보기보다는 건설기계 전체 업종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건설기계 전체 업종이 11월 달에 코스피 지수 자체는 약 7% 정도 상승했다면 건설기계 대형주를 포함해서 상위 업종들이 32% 나오면서 굉장히 주가 상승률이 지수 대비 아웃퍼폼했다. 그리고 시가총액 자체도 11월 말 기준으로는 10월 달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역시 3분기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 건설기계 업종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 이유는 역시나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위 말한 자원 보유고 지금 건설기계 업종에서 주목하는 거는 중동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중남미 이런 자원 보유국에서 자원을 채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물론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도 있습니다. 북미나 유럽에서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수요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남미와 동남아, 중동에서 이 소위 말하는 리튬이나 니켈을 채굴하려는 이 채굴 광산에 대한 그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보유국에서 이 건설기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 보유국에 대한 건설기계 수요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건설기계 업종도 판매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환율 상승의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율 상승의 효과까지 더불어서 3분기에 호실적으로 기록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돼서는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이라크 때 2003년도 3월 달이죠. 이라크의 바그다드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했을 때 이 부분이 실제로 이라크 관련된 연평균 수주가 우리나라가 01년도부터 11년까지 약 117만 달러에 불과했다면 이 전쟁이 복구된 그러니까 2013년 이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연평균 수주가 533만 달러 4.5배 증가했거든요.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이라크랑 우크라이나가 재미난 게 국토 면적만 우크라이나가 1.4배가 크고요. 그 외에 1인당 GDP,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정부 재정 지출까지 약 10% 미만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이라크의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라크 사례를 적용한다 치면 내년에는 조심스럽게 종전을 예측하는데 만약에 종전된다고 봤을 때 이라크 사례를 적용하면 2023년까지 연평균 지금 약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건설기계 수출하는 비중이 한 873만 달러입니다. 근데 아까 4.5배 이라크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900만 달러까지 엄청나게 물량 증가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다만 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라크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로 그 당시에 320억 달러 이상의 흑자 전환을 하는 나라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41억 달러 무역 적자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4배 이상 증가될 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우크라이나가 국내 굴삭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미만입니다. 그래서 전체 실적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작을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 우크라이나 관련된 포커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 소위 말한 동남아, 그다음에 중동, 그다음에 중남미, 남미를 포함한 이 광물에 대한 채굴 수요, 여기가 얼마나 매출 비중이 높은 데를 따져봤을 때 그런 부분이 실적과 업황에 굉장히 중요한 전망을 미칠 거로 보고 있고요. 중국에 대한 부분은 전혀 지금 건설기계 업체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을 거라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양해가 이제 나오면 그때 다시 인프라 관련된 구체적인 투자 관련된 정책이 나오고 모멘텀이나 이슈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중국 관련된 비중이 재미난 게 뭐 소위 말하는 해외 대형 이 굴삭기 관련된 업체죠. 코마츠나 볼보 같은 경우는 중국 관련된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그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상했는데 그건 이제 그들의 예상이고 저희 국내 증권사에서는 중국 굴삭기 판매 대수가 올해 워낙 많이 줄었어요. 올해 42%나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는 약 18%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개인적으로 국내 증권사의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크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고 했습니다만 시각을 조금 더 좁혀서 건설 기계와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상승 탄력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최근 들어서 네옴시티 기대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같이 이슈가 맞물리는 부분도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자원 채굴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원 채굴을 할 때 당연히 또 건설기계, 장비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안에서도 좀 건설 기계와 관련되어 있는, 건설 장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현대건설기계가 뭐 굴삭기 같은 것들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인데 현대건설기계 장중에 거의 한 8%대까지 올랐다가 지금도 4%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건설기계가 사실 좀 올해도 후반 들어서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주가 추이가 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좀 궁금하거든요. 작년만 하더라도 뭐 68,200원 선까지 갔었던 상황인데 과연 좀 이 고점을 뚫어낼 수 있을지 좀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네, 현대건설기계 좀 차트를 보시면 네, 현대건설기계 차트 나오나요? 네,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말씀 주신 대로 추세가 완전 반전돼가지고 굉장히 높은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기준은 이 노란색의 그 황금선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20월봉, 20주봉상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완전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사실 거의 신고가 영역이라서 매물대가 없거든요. 이 현대건설기계, 그다음에 한 종목 더 같이 움직이는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둘 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의 광물 채굴 수요에 당연히 가장 핵심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관련돼서 북미 관련된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현대건설기계랑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모두 북미에서 노후화된 인프라를 교체하는 수요가 1조 달러 재정 합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게 실제 투자가 돼서 이 소위 말한 건설 기계 업체가 수혜를 보는 거는 내년에부터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적으로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 현대두산인프라코어랑 현대건설기계 모두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인프라 수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광물 채굴 수요로 봤을 때 전고점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기계도 보시면 사실 기간은 지금 이렇게 자금의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한 달 내내 현대건설기계 보시면 이 빨간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 네. 한 달 내내 계속 사고 있습니다. 기간. 현대두산인프라코어도 보시면 네, 기간이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업황이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전고점은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정도 수준이다. 물론 뭐 고점 대비 10%에서 15% 조정이 나온다면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서 뭐 조정이 뭐 2, 3%, 5% 안쪽으로 나오면 지금 들어가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기계 또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지금 차트상 움직임으로는 상당히 비슷한 움직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과는 완전히 지금 추세가 좀 바뀌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앞으로가 기대되는 상황이긴 한데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건설기계나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시장의 어떤 기대감, 지금 이 노후화되어 있는 인프라 교체까지도 그런 부분들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만큼 저희가 같이 좀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세 업종을 둘러봤다면 이제는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마련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시장 이달 초에 국내 증시를 주도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콘텐츠주, 오늘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리스크들이 지금 이 콘텐츠주들, 지금 뭐 거칠 것 없이 달려오던 상황이었는데 무엇이 이 콘텐츠주들의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과연 콘텐츠주들 지금 현재 직면해 있는 리스크들 뭐 어떤 게 있는 걸까요? 직면에 있는 리스크가 엄청 뭐 구조적으로 컨텐츠주를 하락하게 하는 뭐 구조적인 뭐 악재는 없습니다. 제가 체크해 봤을 때는 없고요. 단지 이 레몽레인을 필두로 해서 이런 부분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인 컨텐츠, 웹툰 관련된 컨텐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드라마 제작과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에서 높은 주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만큼 주가에 부담이 되는 악재는 없거든요, 사실. 그러면 지금 오늘의 하락은 단기간의 급등에 따른 조정이 지금 온 거다라고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단기간에 뭐 레몽레인만 봐도 뭐 한 달 동안 뭐 68%가 올랐으니까요. 네. 엄청난 상승이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게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가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레몬레인 같은 경우도 역시나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그 3대 주주인 SBI 인베스트먼트도 대량 매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메이플 투자 파트너스 또한 갖고 있는 지분을 뭐 거의 전량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익 실현 매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한 이 컨텐츠 관련된 주식도 중국의 리오프닝 수혜와 엮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 수혜가 소리 소문 없이 화장품이나 뭐 여행, 그다음에 항공주가 이렇게 너무 또 그들조차도 과도하게 오른 부분에 대한 차익 매물 실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에 관련된 업종이 구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기관들의 뭐 차익 매물 실현,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 실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업종 자체의 컨텐츠 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은 강화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P와 Q가 모두 증가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만 해도 대부분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가입자가 줄었는데 유일하게 아시아 태평양 지역만 143만 명으로 가입자 증가하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구독자 수를 잡으려면 이 한류 관련된 컨텐츠를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류 관련된 컨텐츠는 2023년에 50편의 신규 컨텐츠 제작하는데 그중에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14편에서 15편을 제작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이 K 컨텐츠에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K 컨텐츠의 기반이 되는 게 뭐 웹툰, 웹소설 이런 부분이거든요. 뭐 스타 작가를 포함해서. 그래서 당연히 이런 그 소위 말한 컨텐츠의 경쟁력을 가진 중소형 제작사는 제작 환경이 좋아지고 제작 단가도 높게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업종 자체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콘텐츠주들이 연일 달려오다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계속해서 오르는 주가도 사실 불안합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어야 그래도 그게 좀 건강한 주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영상 콘텐츠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측면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업종, 하락하고 있는 업종, 자, 같이 둘러봤는데요. 그럼 이 시각 현재 김지훈 대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시장 아무래도 지금 뭐 상승하려는 힘, 하락하려는 힘 계속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락 업종의 엔터나 아까 말씀드린 콘텐츠는 저도 좋게 보는데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계 업종 중에 좀 숨겨진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이제 TIM이라고 농기계 전문 회사예요. 이 회사도 북미에서 엄청나게 좋은 가성비로 소위 말하는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저렴. 그러니까 북미 로컬 업체 대비 소위 말하는 기계가 20%에서 40%까지 가격이 쌉니다. 품질은 동일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2022년 11월 달까지만 해도 누적 수출이 약 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15%씩 이상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니까 조지아주에다가 신공장을 2024년 상반기에 소위 말하는 현재 캐파 그러니까 4,000평 규모로 현재 캐파의 약 1.5배 정도 수준인 약 진짜 현재 익산 공장 캐파가 26,000대인데 조지아 공장에 지금 약 5만 대 약 2배 가까이 지금 캐파를 늘리고요. 옥천 공장 또한 지금 20만 대 여기서 60% 이상 북미 시장 판매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캐파에 대한 좀 확대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연간 북미 트랙터 생산량을 5만 대 이상까지 확대할 거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 또한 이 농기계 관련된 회사 또한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농기계 관련된 수요는 연평균 5% 이상 성장하는데 북미 지역 성장은 10%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형 트랙터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 게 구조적으로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고 실제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계속 수요가 탄탄할 거로 보고 있고 핵심으로 보면 소위 말한 농기계 1등 회사인 존디어 같은 경우 보면 존디어의 주가가 엄청나게 견조합니다. 그렇게 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미 시장에서 계속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까지도 연평균 매출과 이익단에서 모두 15% 이상 안전한 실적 성장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TYM 지금 굉장히 주목할 만한 종목이다. 가성비가 넘치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저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TYM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후 화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는 오늘 시장을 분석해 봤다면 이제는 슬슬 내일장 전략도 챙겨보셔야 되겠죠. 지금 이 시간 내일런 통해서 내일 시장에 대한 고민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런 오늘은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과 함께를 하면서 저희가 이 콘텐츠 관련주 강세에 저희가 또 내일런 종목으로 재미를 봤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콘텐트리 중앙이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수익률 저희가 좀 계산을 해보니까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자, 콘텐트리 중앙.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콘텐츠 관련주들 자체가 다소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전략은 좀 더 수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궁금해집니다. 콘텐트리 중앙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콘텐츠리 중앙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도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콘텐트리 중앙이라는 기업이 어쨌든 한류 제한령 해제에 따른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지만 앞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그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한류 제한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규제가 풀려지게 된다면 계속해서 좀 기업의 상황 자체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서 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눌림이 나오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조정이기 때문에 바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조금 낙폭이 나와서 적당한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뭐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도 충분히 보유를 해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좀 컨텐츠나 드라마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께서는 한 번씩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트리 중앙 저희와 함께 그때 방송을 통해서 좀 더 접근을 해보셨다면 이미 30% 가까운 수익을 보셨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또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니까 계속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슬슬 내일장 문 열리자마자 주목하면 좋을 업종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풍력 에너지가 뽑혔습니다. 네, 풍력 에너지 관련주가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 높아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좀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어쩌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자, 대표님, 과연 우리가 내일 장 문이 열리고 난 이후에 왜 풍력 에너지 관련주에 주목해야 되는 걸까요? 네, 황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쪽에 대한 메리트가 뭐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10월 달까지 조정을 상당히 오랫동안 받았고 뭐 지난달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은 내가 지금 매수해서 이 종목이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이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좀 체크를 할 부분입니다.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좋은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는 크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기가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 그렇다라고 해서 저점대에 있는 종목군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추세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이제 다시 한번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차트적인 이런 기술적인 부분 외에도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 법안을 내면서 이 인플레 감축 법안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이제 이 내용에는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뭐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라든지 뭐 지원에 대한 계획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최근에는 또 중국과의 그런 경쟁 관계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 에너지 쪽이나 전기 쪽에 대한 이 산업 구조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구조로 개편을 하기 위한 감축 법안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뭐 600조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 또 500조가 이 에너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과 뭐 기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하는 에너지원이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태양광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이
풍력 시장이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이제 우리가 좀 크게 생각을 해보자면 이 에너지 관련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앞으로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같은 거.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모든 종목군들이 다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2차 전지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 풍력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비해서 상승했었던 그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덜 부담을 갖고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시장에서 부각되는 종목군들만 따라다니시기보다는 그래도 앞으로 좀 큰 흐름을 생각하시면서 현재 어떤 종목군들이 적합한지 판단 후에 매매 임하신다면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뼈를 맞았습니다. 사실 제가 불나방처럼 막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들 찾아다니다가 사실 좀 많이 지쳤거든요. 지금 이제는 슬슬 현재는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곳들 좀 둘러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풍력에너지 관련주들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서 과연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그 종목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풍력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는 거의 대장주로 꼽히고 있죠. CS윈드가 뽑혔습니다. CS윈드 오늘 장중에 장 초반에는 반짝 빨간 불빛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만 이내 하락 전환해서 장중 내내 1에서 2%대 낙폭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CS윈드가 뽑혔습니다. 자, CS윈드 우리가 풍력에너지 관련주 할 때 늘 항상 거론되는 종목이긴 한데 사실 올 한 해 주가 움직임 자체는 썩 재밌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만큼 왜 주목해야 되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자, CS윈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CS윈드가 이제 불과 몇 년 전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기업 자체가 만들어진 지는 꽤 됐지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풍력 관련주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된 지는 뭐 길지가 않죠. 근데 이 CS윈드가 그렇게 이제 풍력 관련돼서 가장 자주 언급이 될 정도로 중요한 기업이라는 것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특별한 회사의 악재라든지 뭐 풍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하락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동안에 그 CS윈드라는 기업에 대한 수급을 살펴보자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했었던 물량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다른 뭐 CS윈드가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다른 종목들은 더 약한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성적이 나왔었던 CS윈드를 매도하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도가 어느 정도 나왔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명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한다라는 것은 어쨌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라는 뜻이고 그것은 뭐 본전에 팔기보다는 좀 더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CS윈드가 최근 한 달 동안 수급적으로 개인의 매도가 있었지만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달에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그 베스타스 타워 아메리카라는 회사 그리고 공장 지분을 100%를 인수를 했고 작년 10월이랑 올해 초를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유럽에 있는 포르투갈에도 이 타워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 이제 공장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정비가 많이 들어갔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 때는 실적이 썩 좋지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매출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을 할 경우에
뭐 세액공제라든지 세금에 대한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지금 CS-윈드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직접적으로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 법안이 계속해서 시행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 CS-윈드 같은 경우는 주력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는 타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풍력이라는 산업 자체가 발전하게 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는 매출이 1조가 넘어가서 거의 2조 가까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1,300억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풍력시장 같은 경우도, 풍력시장 자체도 이제 2023년도, 2024년도 본격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 CS-윈드라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지금 조화롭게 좀 마련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CS-윈드가 어쨌든 타워를 만드는 회사인데, 또 게다가 해상풍력 타워 같은 경우는 좀 더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S-윈드 미국 내에서 지금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측면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CS-윈드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가격 전략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현재가라기보다는 내일 아침 시초가에 공략을 하시게 된다면 목표가는 뭐 조금 높이 잡아드린다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이제 기업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는 낮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까 뭐 장기로 좀 보신다면 좀 더 높이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 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기간을 잡고 보신다면 목표가는 9만 원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은 리스크 관리라든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가는 6만 5천 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한 달 동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뜻 보셨을 때는 이거 좀 매수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으니까 한번 공략해 보셔서 시장 대비 좋은 결과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S-윈드 내일 시초가에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한 달, 두 달 정도까지도 좀 길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 목표가 9만 원 선 지금 제시가 됐고요. 손절 대응은 6만 5천 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데요. 현재 동시호가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01% 오른 2,37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반등함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도 2,380선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이내 하락 전환에서 장중 내내 보합권에서 등락을 이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소폭 물량을 담았던 외국인. 하지만 오늘은 1,617억 원대 물량 쏟아내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좀 가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그래도 금융업에서는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756억 원 담고 있는 기관도 금융업 위주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대 오름세 보이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합니다. 반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오늘도 다소 좀 침체된 모습인데요. LG에너지솔루션, 제너럴모터스와의 합작 법인 얼티엄셀즈가 미국 현지에서 한화로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장기 투자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주가는 현재 1%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05% 내린 714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 일종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금세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오전장에서는 보합권에서 버티는 모습이었었는데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조금씩 낙폭 벌렸습니다. 그래도 장 후반에 낙폭 많이 회복했네요.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만 홀로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현재 375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지금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에코프로비엠과 LNF 지금 역시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0.7%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LNF는 낙폭이 훨씬 더 큽니다. 2%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카카오게임즈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0.5%대 상승하면서 43,450원 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서부터 이제 쭉 얘기를 간략하게 하자면, 산타랠리가 올라오면 지지난주 수요일 날 미국 시장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서 폭등을 한 이유에서 미국 시장이 12,500을 돌파를 하는 흐름으로 간다면 12,500은 여기에요. 그러면 일단은 11,500을 돌파를 하고 12,000을 가고 12,500을 가야죠. 이런 흐름들이 요날 11월 30일 날이네요. 지지난주 수요일 11월 30날, 그러니까 11월 말일 날 장대양봉을 보여주고 나서 반드시 가야 된다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길래 제가 월요일 날이 이날입니다. 월요일서부터 이상해서 이거 산타랠리 안 올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이제 화요일서부터는 더욱더 안 좋아서 이거 산타랠리 안 온다. 수요일 날에서는 현금화 대응해야 된다. 자, 이거는 지금 미국 시장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기점으로 해서 현금화 대응 좀 하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나라 시장 흐름을 보면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오면서 계속 종목 장세였죠. 중국 소비주들 폭등하고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또 급등을 하고 그래요. 제약바이오가 급등을 하든 중국 소비주가 급등을 하든 쫓아갔던 사람들은 재미없을 거고 어제도 중국 소비주들 올라갈 때에서 고점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고 제가 쫓아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제 신의 소통 방송에서도 중국 소비주들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난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얘기까지도 해줬거든요. 그거는 이제 소통 방송에서 얘기를 해준 얘기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 이제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내일은 FOMC고, 오늘은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미 저는 아침 시장에서 뻔하거든요. 오늘 흐름은 이게 정상이에요. 아침 방송에서, 아침 시점 매매 정수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놨는데, 오늘 급락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오늘 급등이 나온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침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3% 급등 나온다? 3% 하락 나온다? 말이 안 됩니다. 미국 시장이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럼 미국 시장이 허락을 뭘 해주는데? 쟤네들이 빠져라 올라라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허락을 해준다라는 뜻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자, 나스닥이죠? 오늘 밤, 내일 밤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12,000을 뚫어버린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위로 갑니다. 당연하죠. 근데 오늘 밤, 내일 밤 미국 시장이 밑으로 흘러내린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봐봐요. 미국 시장이 따라가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허락을 만든다는 게 미국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해야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올라가봤자 안 올라가고 내려왔자 안 내려가고 그럴 거다라고 했는데 지수는 그게 맞았어요. 지수는 지금 코스피 마이너스 0.03 안 빠졌죠? 강보합, 약보합. 코스닥도 지수를 보면 0.01 마이너스. 안 빠졌죠? 강보합, 약보합.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지켜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급등이 나오면 미국 시장이 갑자기 오늘 밤 뭐 나스닥이 7% 폭등을 한다. 다우존스가 뭐 10% 폭등을 한다. 그럼 뭐 하면 돼요? 내일부터 주식을 사면 되거든요. 현금 갖고 있으면 사면 됩니다. 폭등이 나오면 내일이나 뭐 오늘이나 미국 시장에 폭등 나오면. 근데 반대로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면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놀면 되죠. 나스닥이 폭락 나온다. 그럼 놀면 됩니다. 그럼 뭐 하면서 놀아요? 중국 소비주들 많이 빠져라. 노래하고 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지금 제약주들 올라가는데 제가 오늘 그거 올라가는 거 이미 어제 저녁 방송에서 저쪽 움직일 수 있다고 이미 쓰나미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중국 저 사재기 열풍 저거 장난 아니다. 저거 때문에 한번 움직일 거다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론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FOMC 지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게 정상적인 흐름인 거고요. 지금은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급등하는 거 올라간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고 공략하면 되기 때문에. 반대로 오늘 밤 내일 밤 미국 시장이 빠진다. 기다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 못 버티고 손절하고 던지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 물량을 받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와 후자의 경우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크지 않을까라고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도 보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안 사죠. 안 삽니다. 프로그램도 오늘 매도가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럼 지금에서 와서는 손절을 해야 되느냐? 이미 늦었어요. 손실이 뭐 마이너스 5%도 안 되거나 뭐 수익이 지금도 나 있다. 그러면 지금도 팔면 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다면 그리고 마이너스가 좀 폭이 뭐 20%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미국 시장이 이제 반등 주고 올라가면은 종목이 강한 게 이제 드러날 겁니다. 시장이 이제 FOMC 지나면은 테마 장세가 계속 펼쳐지면서 종목이 드러날 텐데 그 드러나는 거를 하면 돼요. 그 뭔지를 모르면은 그냥 저기 방송 열심히 보다 보면 제가 얘기를 아침 방송에서 할 거니까 열심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오늘 시작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종목 두 가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보락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보락이라는 종목은 원래 음식업종이에요. 자 보락. 원료의약품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온 건데 지금 글로벌 의약품 부피 현상이 지금 발생을 했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포기를 한 중국이 지금 거기 중국 사람들이 감기약 사재기 대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식약처에서도 최근 감기 원료를 수입하는 제약사들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지금 품귀 현상 상태에 대해서 중국 기업으로부터 해가지고 뭐 해열 진통제, 뭐 감기약 원료 수입 차질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 선제 등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면서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실제로 중국의 감기약 품귀 사태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이레놀 주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을 사용한 약을 만드는 어떤 제약사가 얘기를 하기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원료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이제 약사 의견이니까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료가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 이제 원료를 수입해서 쓰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락도 원료 의약품 관련주하고 급등했는데 옛날에 이제 사카린 관련주 해가지고 막 움직였었던 건데 음식업종 원료 의약품 사업도 하고 있고 오늘 상한가는 안 갔지만 이런 애들은 뭐 조정받으면 한번 보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안 간 것들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소형 원전 SMR 뭐 이런 거에서 한국과 미국의 그 소형 원전 동맹 수주 파트너. 자, 앞으로의 이 2035년까지 전 세계의 SMR 시장이 630조 원 정도 규모로 성장할 거라는 보고서가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이는 척했으나 떨어졌습니다. FOMC 지나고 나서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은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지는 게 별로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TIM인데요.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뭐 아직까지 잘 강하네요.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거는 계속 가져가셔도 됩니다. 18.2%인데 우크라이나 수혜주. 자, 그러면 시장 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75.2 매수 포인트 75.2.
그다음에 제약주들 80.5, 저희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수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